안녕하세요. 정성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028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수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정시도 아시다시피 지금 특별히 2028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발표한 대학들은 없습니다. 한 대학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입시가 이제 전체 입시판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대학들이 2028학년도에 바뀌는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자기 나름의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이제 기준점들을 찾게 되는데요. 언제나 이제 그랬듯이 서울대가 그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정시 입시와 관련된 이제 트렌드를 주도하는 게 서울대 입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쭉 이제 정시 입시에서는 내신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해왔던 경향이 강했죠. 근데 서울대가 이제 3년 전에 발표하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교과평가를 정시에 도입을 하겠다. 아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좀 떠들썩했죠. 이제 그게 이제 시행이 되고부터 일단 이제 고대가 그대로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갔고요. 연대는 계속 이제 수능 100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고수를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또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정시 입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대가 이제 2028학년도에 바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정 개편안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정시 입시안을 어떻게 내놨는지 그걸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 정시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정시 입시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028학년도 입시안과 관련된 이제 주요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하나는 이제 내신 개편안입니다. 그죠? 내신 개편안이 일단은 이제 내신의 변별력, 상위권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익히 짚어드렸습니다. 5등급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9등급제에 비해서는 내신 변별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주요한 이제 변경사항이 수능 개편안입니다. 수능 개편안은 일단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어에서는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이제 화작이랑 문법, 화작이랑 언매죠. 이제 그 부분이 전부 다 이제 그 국어 시험 안에 이제 통째로 이제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하고 있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 다음에 이제 기하, 이 세 과목 중에서 미적분학과 기하는 제외를 하고요. 이 확률과 통계만 이제 수능 시스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학은 대수, 미적분학 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이 이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탐구는 그쵸, 이제 원 과목, 투 과목 전부 다 이제 배제가 됐고요.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 이 두 과목만 이제 탐구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랑 한문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문이과 공통 수능이 이제 진정하게 실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이 입시안이 이제 기존의 2024학년도 입시안에서 이제 반영이 됐었어야 됩니다. 전부 이제 절대평가 체제로 해서 수능을 이제 공통수능을 보겠다라고 하는 안이 나왔었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반발에 부딪히면서 좀 타협을 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문이과가 공이 이제 수능을 보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실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입시를 생각을 할 때 이제 교육부가 이런 입시안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이제 대학들이 그 입시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육부의 의도대로 그냥 학생들을 선발하면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대학들도 수동적으로 이제 입시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수능 시스템에 대해서 대학들이 나름대로 갖는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평가가 이제 문과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방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만한 처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과 입시를 놓고 본다면은 이런 정도의 시험을 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제 학생들에 대한 학력 변별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이제 이과입니다. 자연계열 입시를 이제 지금까지 쭉 치러왔던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공계열 교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학을 너무 이제 부족하게 시험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미적분학, 기하, 자연계열 이제 수학 과목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을 하나도 이제 공부를 안 했던 이런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서 단순하게 이제 대수, 미적분 원, 미적분 원이 이제 바뀐 입시 체제에서는 이제 수학 2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이게 단순히 이제 문과 과목들에 해당하는 수학입니다. 요것만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탐구에서도 통합과학 정도만 이제 공부를 하고 하나도 그 뒤로 문화생지 원 과목을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입학을 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쵸, 뭐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사회탐구를 보고도 그 이공계열에 진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제 대학들이 이제 정치 개편안을 만들고 있죠. 2026학년도부터 그렇게 만들면서 가장 먼저 생겨난 게 뭐냐면은 탐구 가산점입니다. 그게 사회탐구를 보면 인문계열로 갈 때 이제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과학탐구를 보면 이제 자연계열 학과로 갈 때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대학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한 최근 2년 동안의 입시 경향을 살펴본다면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제 문과로 침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시에서 이제 사회탐구에서 가산점을 주고, 문과만 이제 가산점을 주게 되면은 불공정하니까 이제 그 공정성을 위해서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과학탐구 가산점을 주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의 문과 침공을 막으려면은 당연히 이제 확률과 통계에 가산점을 줘야죠. 수학에서 가장 표준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안이 이제 왜 만들어진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쵸, 사회탐구를 보고 미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연계열로 이제 진학하는 학생들의 이제 이공계열 지원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회탐구를 보고 단순히 문과 수능만 보고 이제 자연계열로 오는 학생들의 이제 길을 터놓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서울권의 상위권 대학들은 그런 길들을 이제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가 그대로 이제 2028학년도에 수능 개편안에 이제 투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문과 수능만 시행되는 요 수능 시스템에서 이제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학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이제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해답을 내놓은 대학이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입시안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제 학력에 대한 검증력,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약화됐다라고 한다면은 대학들이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죠? 추가적인 장치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그쵸, 정시에서 면접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논술을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 시험을 보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쵸, 이제 학생부의 서류 평가를 강화하는 학생부 평가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신 성적을 반영하되 그 내신에서 무슨 과목을 수강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계열 과목 트랙에서 충분한 내신 과목을 수강을 하고, 미적분 2도 학교에서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학 과목도 물화생지 네 과목을 원을 다 듣고, 그리고 물, 화, 생 3과목의 2과목도 선택을 해서 듣고, 이런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문과 수능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신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둔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공계열에 이제 선발하기에 크게 부족함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요 두 가지 안 중에 대학이 생각할 때는 더 간단한 안은 아마도 이제 면접을 보는 안일 거예요. 논술은 이제 채점하기가 좀 난감하니까 논술안은 아마도 이제 도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접안은 도입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는데 교육부가 이제 2028학년도 입시 개편안을 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학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때 설문했던 취지는 당연히 이제 면접이 이제 확대될 것이다. 정시에서도 이런 안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학들에게 2028학년도 입시가 시행이 되면은 면접을 이제 강화하거나 혹은 또 면접을 새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그런 질의응답과 관련된 이제 보도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은 대학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면접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인을 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학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 학생부 평가를 하는 방법, 내신을 이제 반영하는 방법 정도밖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가 내놓은 안들이 그러한 대학들의 이제 반응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대는 이제 앞으로 2028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의 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서울대가 이제 학생부 평가를 정성 평가로 반영을 하고 있죠. 뭐 3단계로 3등급으로 평가를 하죠. AA, BB, CC 이 3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3등급의 평가가 기존에는 거의 이제 유명무실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BB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도 있었고요. 뭐 특별히 아주 예외적으로 학교 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한 학생이 아니라면은 C등급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이제 유명무실한 그러한 교과 평가를 왜 하는가가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일단 두 해가 2년 동안 시행을 했고요. 올해 또 시행을 하고 앞으로 이제 2년 정도가 더 남아 있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시행의 이제 결과가 이제 우리는 이제 왜 했는가에 대한 답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보이는 거죠. 서울대가 그쵸 이렇게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교과평가를 시행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2028학년도에 좀 더 이제 정성평가를 강화해서 7등급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안을 내놓기 위한 포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제 교과평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굉장히 세부적으로 수시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쵸, 사회적인 파장이 좀 크겠죠. 반발도 생기게 되고 할 텐데, 기존에 우리는 반영을 해왔었다. 5년 동안이나. 그렇게 반영해왔던 그 교과평가를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정시 모집에 반영하겠다라고 이런 이제 안을 내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반발을 할 수는 없죠. 기존에도 해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시 모집을 위해서도 충분히 학생부 관리를 해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러한 이제 학생부 평가를 이제는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반영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특별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 반발할 뭐 그런 여지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명분이 생길 수가 있죠.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스마트한 그러한 이제 전략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과 평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쵸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으로 이제 등급만을 딱 반영할 수도 있는데 5등급인 등급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요 각각의 등급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갖고 반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반영하는 것 외에 그쵸? 그냥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들이 뭐가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만 있으면 충분할 텐데, 근데 서울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반영안이 보면은 학생부의 이제 비교과까지도 아주 면밀하게 이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그 다음에 교과별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그러니까 위계를 깨고 이제 듣지 말아라, 한꺼번에 몰아듣지 말아라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과목 이수의 충실도를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취도를 또 보겠다고 합니다. 교과 과정에서 이수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과목 특성들도 고려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수강 과목의 수강 인원의 규모나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이제 뭐 자사특목고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반영하면은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감안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업의 수행 내용까지도 보겠대요. 그러니까 종합적 사고 역량,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탐구 역량까지도 보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시 서류평가에서 봤던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소통, 공감 능력, 협업 능력, 성실성, 윤리적 실천, 그러니까 인성평가까지 다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은 서울대가 그냥 학업 역량, 탐구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까지 전부 다 이제 정시 서류평가 안 속에 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이게 그냥 정시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학생부 평가를 수시랑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이제 세분화시키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성평가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서울대 법안이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정성평가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그쵸 등급이 5등급이기 때문에 상위권 변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쵸 이제 과목을 문과 과목만 듣고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 혹은 또 해당 모집 단위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그 교과들을 충분히 수강하지 않은 선택하지 않은 이런 학생들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 보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서울대는 이제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평가를 이제 상당히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아무나 뽑지 않겠다. 학교 생활을 이제 뭐 충실히 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배제하는 그런 방침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엿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학생들한테 조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러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이제 자사특목고에 진학한 학생이나 혹은 또 이제 그 학군지 일반고에서 이제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데 조금 실패했던 학생들이 그냥 아예 내신을 다 놔버리고 그리고 이제 수능에만 매진했던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당장 이제 제가 작년에 정시 컨설팅을 했을 때만 생각을 해봐도 거의 이제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아마 5등급, 6등급에 육박하는 이런 학생들이 수능을 매우 잘 보고 그리고 이제 정시평가에서 서울대를 지원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CC를 받을 것을 감안을 하고도 서울대를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의대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뭐 당연히 학교 내신이 1학년 때 혹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뭐 여의치가 않으니까 아예 그냥 내신을 놔버리고 수능에만 매진해서 좋은 수능 점수를 받은 다음에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작년에는 이제 많이 봤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과연 1학년 1학기 내신, 1학년 2학기 내신처럼 내가 한두 학기 내신을 실패했다고 해서 과감하게 이제 정시로 이제 그 방향을 수능에만 매진하는, 수능에 올인하는 그러한 체제로 자기 이제 입시의 전략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해서 이제 그렇게 학생부의 이제 교과 성적을 다 이제 그 포기를 해버리고 비교과 관리도 전혀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수능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다른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이 이제 어떠한 이제 정시안을 내놓는지는 뭐 지금은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서울대를 진학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시든 수시든 학생부 관리를 포기하고서는 이제 진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